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저와 함께 좀 오늘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이 어떤 빈칸을 채울 때 왜 이렇게 채워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복습하셨어요? 네, 저희가 1강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복습을 해주셔야 그 다음 게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가르쳤던 것도 여러분이 이제 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것들을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제가 다음번 설명하기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우선 오늘의 배우실 건 동사와 목적을 한 부분이긴 한데요. 리뷰를 먼저 좀 하고 우리 1강에서 배웠던 1차에서 배웠던 거 좀 리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동사 앞에는 주어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5가지가 있는데 명사, 대명사, 동사가 명사된 거 2가지 뭐였죠? 투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묶어서 종속 접속사가 묶어서 명사가 되는 명사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짜 주어, 진짜 주어인 것 같지만 주어 자리에 있지만 사실 진짜 주어는 아닌 것들이 2가지가 있었죠. 이시라는 게 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정말 주어가 너무 길면 투부정사나 대절 뭐 이런 것들인데 뒤로 빼고 주어 자리에는 is을 쓰시고 그 다음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there is, there are 해가지고 뒤에가 단수명사냐 복수명사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럴 there은 뜻이 없고요. 그냥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1강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로 오늘 할 거 좀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문제로 바로 갈게요. 오늘은. 문제를 보시면서 푸시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1강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냐 못 푸는 문제냐를 어디서 결정하냐면 보기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기를 봤더니 단어가 4개 다 똑같죠. 이런 거는 꼭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시냐면요. ABCD를 봤는데 빈칸 앞에 있는 걸 봤더니요. From Asia, 저거는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직 수식어라고 배우실 거예요. 버리시더라도요. Travelers라는 게 저게 이제 주어가 되잖아요. 여행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 다음엔 동사가 나오는 거니까 빈칸 자리가 여러분이 동사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꼴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A밖에 없는 거죠. 자, 빈칸의 문장에서 자리부터 보시는 거고요. 주어 뒤에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to나 붙이거나 ing를 붙이면 동사가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어제 됐었는데 우리가 TION으로 붙이는 것들은요. 명사예요. 그래서 주어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답은 당연히 A번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강부터 참 많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였냐면 여기 explorer 이것도 동사거든요. 탐험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중간에 and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강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2개의 문장을 연결시켜준 2개의 동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원래 한 문장엔 동사를 하나만 써야 되지만 2개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접속사가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2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니까 답은 A번으로 가시면 된다. 이런 문제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동사 자리가 딱 여러분이 아셨다. 이 문제처럼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건 문제도 아닌데요. 동사가 만약에 2개, 3개 다른 꼴들이 있었다 하면 어떤 규칙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 하실 것들 3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것들은 또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오늘은 약간의 개요, 개관을 좀 보여드리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요 3가지를 여러분이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외우시면 좀 편하냐면 수일치라는 거에 수, 능동태, 수동태의 태, 그리고 마지막에 시제의 시 해서요. 수, 태, 시 이렇게 외우시고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저랑 하나 하셔야 되는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수일치를 꼭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와 수동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제를 확인해서 그래서 애들이 수태, 시라고 외우시는 거죠. 근데 요거 약속을 참 안 지키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대부분 다 시제부터 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게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건데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자꾸 시제로 가시는 친구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저와 함께 약속을 지키시는 좋은 학생들일 테니까 수, 태, 시 약속을 지켜주셔야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일치라는 게 뭔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어와 동사만 수를 맞추면 된다는 건데 수라는 건 단수와 복수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나 여러 개. 이 중에 뭔지를 보셔서 수를 맞추시면 되는데 요걸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주어가 나랑 너를 뺀 3인칭, 그러니까 I, you, 우리 가수 아이유처럼 I, you 빼고 3인칭이라고 하는데요. 3인칭 단수일 때,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고 하나일 때는 동사에 꼭 s나 es를 붙여서요. 동사도 단수 동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맞게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동사 자리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게 맞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로 넘어가시냐면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의 말을 하는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게 있다는 거죠. 능동적인 건 내가 여러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능동적으로 제가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당한다는 느낌일 때는 수동태라는 걸 쓰시는 거죠. 제가 문을 열면 문은 내가 여는 건 내가 능동적인 거고 하지만 문을 열려지는 거니까 수동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앞에 있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가 수동적으로 뭔가 되는가에 따라서 능동태랑 수동태라는 걸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저는 딱 그냥 우선 답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대부분 다 뒤에 오늘 저희가 배울 목적어란 게 있거든요. 을이나 룰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동사 뒤에. 걔가 있으면 대부분 다 능동태를 쓰시는 게 맞고요. 걔가 없으면 목적어 없으면 대부분 다 수동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예문만 보여드릴게요. 이 document는요. detail이라는 게 동사로는 세부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 number of method,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세부화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방법들이라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능동태, detail이라는 게 능동적인 거거든요. 동사가. 쓰시면 되는 건데 밑에 있는 걸 봤더니 office supplies라는 복합 명사라고 배우실 건데 사무용품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용품하고요. purchase, 저게 동사는 구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무용품이 구매를 해요? 돼요? 당연히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때는 비동사랑 과거분사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pp라고 부르죠. 추려서. 그 pp라고 부르는 애 쓰시면요. 이게 수동태가 되는데 이럴 땐 뒤에 보시면 목적어가 없죠.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것들을 구분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실 건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없으면 수동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에 먼저 시제가 보여도 시제를 맨 마지막에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2014년, 2014. 그러면 과거 시죠,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찾는 건데 이런 건데 알고 봤더니 과거 시제는 맞는데 수랑 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보기들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걸로 약간 함정을 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서 시제를 먼저 보시지 마시고 수, 태, 시 순서만 지켜주시면 괜찮겠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조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동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저 조자를 아시죠? 저 도울 조자거든요. 동사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뭘 도와주냐면 뜻이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좀 더 첨가시켜 주는 거예요. 동사 앞에 붙어서. 동사로 카운트 하시면 안 돼요. 세시면 안 되고요. 그냥 동사를 도와주는 거라 동사 앞에 붙는 거죠. can 붙으면 동사를 할 수 있다. may는 아마도 할 것 같다. will이면은 할 것이다. 미래의 느낌을 좀 주고요. should는 해야만 하는데 의무의 느낌을 주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거라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동사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 동사에 아무것도 붙이지 마시고 원형이란 걸 꼭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것들은요. 조동사는 이제 단어 하나를 말하는 건데 조동사 같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는 둘 다 조동사든 조동사 표현이든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ought나 have to인데요. 여기 여러분 제가 뭐라 썼어요? 꼭 to와 함께 써야 된다 그랬죠? 가끔씩 보기에 ought, ought 이것만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to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꼭 ought to, have to 있어야지만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는 느낌이 되고 뒤엔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be able to라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느낌이 can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저거 뒤에도 동사 원형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be going to는 will과 비슷한 거죠. 앞으로 할 거야. 뭐 사실은 차이도 있지만요. will과 be going to인데 우리 토익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미래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be going to 그리고 used to 나중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내가 이런 걸 하곤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I used to live in London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런던에 산 적이 있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동사 원형 보이시죠? used to 뒤에도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조동사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요거 뒤에 빈칸이 있다. 여러분 뭘 써야 된다고요?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벌써 왔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이거 제가 좀 한 말씀 드렸어요. 첫 회에서 주어랑 동사가 이제 문장을 만들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없는 문장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 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명령문이라는 겁니다. 네. 대부분 주어가 없다기보다는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서 생략한 경우들이에요. 그럼 뭘 생각하냐면 보세요. Please send me your resume immediately. 그러면 야, 네 이력서를 당장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명령문의 주어는 대부분 다 you입니다. you. 너한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you가 2인칭이잖아요. 그러면 동사에 s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명령문은요. 항상 동사는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또 하나 명령문이나 힌트를 많이 주는 애가 저 앞에 있는 please라는 부사가 힌트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좀 please가 있으면 대부분 다 명령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어가 you였다는 걸 아니까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정답일 겁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풀기 전에 마지막인데요. 동사 그럼 뒤에는 뭐가 오는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오늘 동사 뒤에 오는 것 중에 하나만 배우시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어라는 거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목적어라고. 뭐냐면 을이나 룰로 끝나는 거. 대부분 다 한국말로 바꿨을 때 을이나 룰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을이나 룰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주어가 뭔가를 동사를 하는데 그 객체, 대상이 되는 것들을 목적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 제가 5개 써드렸거든요.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마지막으로 명사절.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제가 지금 읽은 5가지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걸 겁니다. 바로 주어 자리에 썼던 거랑 똑같은 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사를 기준으로 앞하고 뒤에는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도 주어 자리에도 명사, 대명사, 투부정, 동명사, 명사를 나오고 목적이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자리만 볼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요 5개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want라는 동사 뒤에요. 투부정사, to sign up for 라는 게 목적어로 들어가는 문장이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보기 A, B를 먼저 보시라 그랬어요. 저 A번은 being이고요. 비동사에 ing를 붙인 거죠. B번은 are이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쫙 문장 보신 다음에요.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죠? 자, 첫 번째 빈칸 앞에는 management processes라는 저희 주어가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사실 좀 버려버리시고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뭐 쓸 거냐 물어본 문제니까 여러분 당연히 동사에 ing 붙여서 동명사처럼 된 A번이 아니라 동사를 쓰시겠죠. R이라는 비동사 쓰시면 주어, 동사 예쁘게 딱 맞아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건데요. 나중에 가시면 비동사랑 이 뒤에 있는 defined 이것도 동사에서 과거분사 PP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2가지를 같이 쓰면 수동태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그래서 저거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 동사 예쁘게 맞아 들어가서 답은 B번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문장에 동사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동사는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1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장을 딱 문제를 보시고 우선 보기를 보시고요. responsibly, responsible, responsible, responsibility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자리만 보면 되겠구나. 이런 문제 내가 꼭 풀라 그랬지. 네, 그
영상에서 여러분 기억하신 다음에 자리를 보시는 거죠. 첫 번째 자리는 앞에서 끊어가면서 and가 있으니까요. and가부터가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will assum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assume이라는 동사의 뜻은요. 무엇을 맞다 혹은 가정하다는 뜻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여기서는 아마 어떤 책임이나 업무 같은 것들을 맞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맞다니까 무엇을이 나오니까 빈칸은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 빈칸 뒤에는 왜 신경 안 써도 되냐면 for all contract 전치사 플러스 또 명사거든요. 저런 거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수식어가 됩니다.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저 자리는 목적어 자리가 되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5개가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앞에 full, full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거는 바로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명사가 ty로 끝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만약 최악의 경우 단어를 다 모르시더라도 답은 D번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겠죠. 요거까지 계시겠어요? 요거 다 계시겠어요? 그래서 responsibility 이렇게 쓰면 명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도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동사 자리가 빈칸이면 여러분 저랑 약속하셨어요. 오늘 3가지를 보신다고.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수, 태, 시 요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동사랑 조동사 표현은 알아두시면 힘이 됩니다. 해석에서도 좋고요. 또 그것 다음 빈칸 있으면 무조건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명령문.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명령문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2인칭 유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답이다. S 붙거나 ING 붙거나 이런 것들은 못 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목적어 자리는 주어 자리랑 똑같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이시는 5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들이 포인트죠. 오늘도 좀 실수 없이 팍팍팍팍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돌려보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기 하셔가지고요. 입이 익을 정도로. 이런 게 이제 모든 영어의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애쉬를 하시거나 파트 7 하실 때도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끊어 읽으면서 영어를 영어답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는 이제 3강에서 여러분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